저번 영상에서는 변비를 개선하기 위한 식단을 설명드렸죠. 그 중에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식이섬유 드시려고 열심히 채소 먹고 현미밥 먹고 했는데 이 변비가 좋아지긴커녕 배에 가스만 더 차고 변비도 그대로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장 상태와 소화력, 유익균의 균형이 준비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섬유질만 갑자기 늘려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선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산 분비가 약한 상태에서는 섬유질 소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위에서 위산이 분비돼서 단백질과 섬유질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위산 저하증이 있어서 위산 분비가 부족하면 이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 내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가스가 차고 장도 더디게 움직이게 되죠. 위산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어요. 첫째, 식사 후 트림이 많이 나오고 속이 답답하다. 둘째,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고 답답하다. 셋째, 식사 후에 위가 뭐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오래간다. 넷째, 식사를 맛나게 하지 않고 그냥 먹어야 하니까 먹을 때가 많다. 자, 이런 분들은 식사 전에 자연 발효 사과 식초 있죠?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한 숟갈 물에 희석해 마셔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줄 수 있고요. 보충제로는 베타인 HCL을 식사 직후 하나에서 둘 캡슐 복용해 주시면 단백질과 섬유질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채소나 잡곡 같은 식이섬유는 유익균이 분해하고 발효시켜줘야 하는데 유익균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 섬유질은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해버리면서 가스를 유발하죠. 자, 이런 분들에 해당됩니다. 네, 첫 번째, 항생제를 장기간 혹은 자주 복용한 이력이 있고 항생제 복용 이후부터 장에 가스가 찬다. 둘째, 생채소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부글거린다. 셋째, 장에 좋다는 유산균을 복용해 봤는데 편해지긴커녕 가스가 더 찬 적이 있다. 네 번째, 대변이나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자, 이분들은 유익균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드시긴 하되 삶거나 찌거나 볶거나 해서 조리를 해서 부드럽게 공급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시다가 괜찮아지면 이 생채소나 현미밥을 아주 조금씩 먹어보기 시작해서 적응을 시키는 거죠. 처음엔 유산균 보충제보다는 그릭 요거트처럼 무가당 자연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부터 소량씩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달 후 유산균 제품을 드실 때도 복합균이 아닌 단일균 유산균 제품을 작은 용량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장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섬유질 자체가 자극이 됩니다.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이 많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미, 생채소, 견과류 같은 거친 섬유질이 오히려 장 점막에 상처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런 조건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첫째,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소장세균 과잉 증후군 같은 애매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둘째, 생채소나 유산균을 먹으면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복부 팽만이 더 심해지면서 설사를 심하게 한다. 셋째, 아침 공복에도 아랫배에 가스가 찬다. 넷째,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하로 대변을 보는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 다섯 번째, 빈속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오르거나 헛구역질을 한다. 여섯 번째, 새로운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 피부 발진 등의 전신 증상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장 점막이 약해져 버린 경우에는 이 생채소보다는 푹 익힌 채소나 이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미역, 다시마, 바나나 등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질로 바꾸는 것이 좋고,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L-글루타민 보충제도 같이 복용하시면 회복에 도움됩니다. 유익균이 부족한 경우와 장 점막이 약화된 것은 사실 그 증상들이 비슷해서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구분점을 말씀드리자면 장 점막 약화형은 유익균 부족형이 더 심해져서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점막이 약한데 유익균이 많을 리 없잖아요. 반면에 유익균 약화형에는 해당되지만 아직 장 점막 악화까지 가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증상을 구분해 보면 장 점막 약화형의 경우에 음식 반응이 더 심합니다. 유산균 반응을 봐도 유익균만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 안 맞더라도 좀 더 더부룩하거나 설사하는 반면에 이 장 점막 약화형인 분들은 유산균을 먹자마자 가스 차서 부글부글하고 복통 생기고 합니다. 또 생채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유익균 부족형은 가스가 더 찬다고 하는 정도인데 장 점막 약화형은 배가 아프고 트림도 하고 설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유익균만 부족한 분들은 공복 시에는 별 증상이 없는 데 비해 이 장 점막 약화형은 이제 공복 시에도 속쓰림이나 신물이 오르고 팽만감을 느끼죠. 그래서 야식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랫배 가스 찬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또 장 점막의 손상이 진행이 돼서 면역계도 망가진 경우가 많아서 피부질환, 비염, 잦은 감기 등 이 전신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익균이 부족한 분들은 대개는 유산균 제품 복용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유산균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데요. 그건 장이 유산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장 점막이 약하거나 유해균이 이미 많은 상태에선 유산균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발효되면서 오히려 가스를 생성하고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유산균보다 먼저 장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유산균을 드시고 속이 더 불편한 분들은 일단 중지를 한 후에 한 달간은 속 편한 음식을 드시면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L-글루타민을 드신 후에 이 속이 좀 편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같은 단일 유산균 제품으로 소량씩 시작해 보세요. 자, 요약해 볼게요. 생채소나 잡곡밥 같은 거친 섬유질을 드시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더 심해지는 분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산 저하형은 식사 후 위부위, 즉 윗배가 더 불편한 거예요. 자, 식사 후에 가스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나는데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 전 사과 식초 한 잔, 식사 후 베타인 HCl 복용이 도움되고요. 유익균 부족형은 채소 먹으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고 간혹 복합 유산균 제품을 먹어도 그래요. 이분들은 그릭 요거트를 드시거나 단일균으로 된 유산균 제품으로 유익균 대신 일을 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장 점막 약화형은 유익균 부족이 심해져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새기도 하는 상태라 이제 변비라고 해도 변을 며칠 못 보다가 갑자기 설사하고 하는 유형인데요. 채소는 푹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역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질이 도움되고 L-글루타민 보충제도 도움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장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단계별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내 장에 맞는 속도와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여성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